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175조, 도시개발법. 자,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 요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법이냐 이렇게 말하면, 자, 구역 이름이 무슨 구역이에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법은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건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는가? 요걸 지정할 수 있는 거, 도시지역 아니면 비도시.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무슨 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 무슨 법이, 도시개발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첫째가 수용 방식, 두 번째는 환지 방식, 세 번째는 자 요거 1번하고 2번을 합하는 방식이지. 자, 합하는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세 가지 방식은 어떻게 시행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 자, 요게 우리 행정구역으로 어떤 시나 군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요 시군에 대해서 역시 적용하는 법은 자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창원시 또는 옆에 있는 함안군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죠. 자, 이유는 크게 그 두 가지로 꼽으면, 자 어떤 시나 군은 일단 용도 지역은 도시 아니면 뭐가 비도시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 지역을 이렇게 지정하거나 비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모두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지형도면 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럼 무슨 도면을? 지형도면을 고시해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자 결정했으니까 무슨 도면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으로 해줘야 할 일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럼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들이, 첫째 무슨 계획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게 된다. 요걸 누가 하냐면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개발계획에는 꼭 필요한 게, 자 우리 네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첫째 무슨 방식? 시행 방식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 혼용으로 할지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이걸 정해줘야 돼. 그러면 시행 방식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시행자가 결정이 되죠. 만약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시행자 누구? 수용 방식 그러면 공공, 민간 이렇게 나와야 되고, 환지 방식 그러면 행정, 비행정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방식에 맞춰서 시행자가 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행 기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요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항상 뭐에 관한 문제? 요 수용에 관한 문제. 수용하겠다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요게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항상 개발계획 나오면 반드시 저건 기억을 하시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 수립되면 그 다음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된다. 역시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이렇게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첫째,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곳은 자, 용도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가장 큰 효과가 이거죠. 이렇게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게 된다. 즉 여기가 현재 도시지역이다. 그래서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은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개발이죠. 근데 개발하려고 하는 땅인데 아직 개발이 안 됐다. 그럼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보고 결론을 따지면 우리가 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하게 된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럼 B도시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뭘로 돼 있으니까? 보전으로. 그럴 때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본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인 지역은 뭐로 보고? 지구 단위. 자, B도시는 뭐로? 도시지역으로 바뀐 걸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본다면 역시 지형도면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되지. 하여튼 관리계획 뭐가 나오면 결정하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 그럼 여기서도 지형도면을 고시하는데 여기는 기간이 무슨 기간 안에?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아까 개발계획에서 시행기간이 5년 후 정해졌다. 그럼 몇 년? 5년인데 실제로 신도시 만드는 수용 방식은 보통 기본적으로 10년, 환지 방식은 길게는 30년. 그럼 만약에 30년 그럼 어떻게 돼? 30년 안에만 지형도면 고시하면 된다. 이런 게죠. 여기서 말하는 지형도면 고시는 길어야 2년이야. 우리 과정에는 없지만 2년으로 돼 있어. 그럼 2년 안에 결정 고시할 걸 이런 경우는 그보다 훨씬 긴 기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에서 지형도 무조건 관리계획 뭐 됐다?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 나오면 무조건 지형도면 고시는 무슨 기간?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한다. 요게 몇 번 더 나와? 더 나오는데 무조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서 지형도면 고시 언제 하냐 이렇게 물으면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자, 그런데 이렇게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지만 단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 또 B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두 군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런 곳에다가 무슨 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될 필요 없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뀔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면 항상 요게 나와. 요거를 국토계획법에 내는 경우가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언제 낼까? 국토계획법? 요거 배운 적 있죠, 여러분들이?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혹시 기억나요? 배운 거? 혹시 항만구역 기억나? 항만구역. 어디 지역에? 도시지역의 연접, 또 어항구역, 도시지역의 연접, 또 산업단지 3개, 택지개발지구, 또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거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 나올 때 저걸 집어넣는 거야. 취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나와. 그러면 취락지구에 대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겠지? 그럼 답이 그거겠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 낼 때 요 지문을 갖다 거기다 내놔. 그럼 여기는 잘 맞추는데 갑자기 이게 국토계획법에 나오면 어떻게 돼? 혼동을 많이 하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항상 도시지역 결정고시나 이 말 나오면 어디까지 기억해야 돼? 요거 꼭 기억해놔야 돼. 무슨 지구? 취락지구. 취락지구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돼도 무슨 지역 되는 거 아니다? 도시지역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 풀 때 그 자리에서 나오면 잘 안 틀려. 이게 갑자기 아무리 쉬운 거라도 다른 부분이 이게 섞여서 나오면 그때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요거 취락지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가 국토계획법 배울 때도 요 취락하고 무슨 지구는
개발진흥지구 나오잖아. 취락하고 개발진흥지구 써진 거는 반드시 구분해 놔야 돼. 그거는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를 몰라. 취락하고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라고 그러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준비가 여기까지 끝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자, 사업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필요? 실시 계획. 이게 이제 공사하는 계획이지. 그러면 참고로 개발 계획은 신도시의 청사진 이렇게 말하지. 큰 의미고 요거는 공사하는 계획이야. 그러면 실시 계획 작성 누가 해? 시행자가 하겠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요 시행자는 누가 지정해야 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해 줘야 되지. 스스로 되는 건 없어. 지정고가 항상 시행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뭐 한다? 지정고시해 줘야 돼. 자, 반대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뭐부터 한다?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항상 나 지정해 달라 신청을 해. 그럼 신청하면 거기서 뭐 한다? 지정고시 돼. 이 과정은 항상 똑같아. 시행자라는 건 혼자 스스로 되는 경우는 없어. 대부분이 시행자 그러면 우리 공공 아니면 민간 이렇게 나올 때 주로 누구야? 민간 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할 때 여기는 어떤 계획에 부합되게? 그렇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요게 나오고 또 하나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어. 무슨 계획 포함?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라. 요게 나와. 그래서 실시 계획 시험 문제 냈다 그러면 무조건 뭐 나와? 요거 나와.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하고 있다. 요거. 원래 이건 공사하는 계획이잖아. 공사하는 계획인데도 무슨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럼 원래 요 구역이 자 여기지. 요 구역의 결정고시는 어디에서 됐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럼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은 별도로 몇 년 안에? 3년 안에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3년에 만든 게 아니라 무슨 계획 만들 때? 실시계획 만들 때 거기에다 아예 무슨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해서 만들어. 그 말은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공사하는 계획 만들 때 거기에다 무슨 계획까지 지구단위까지 같이 만들어놔. 그래야 사업이 어떻게 돼? 더 빨리 진행된다. 그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거 두 개를 물어봐. 구역은 언제 지정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이게 결정된 거고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 작성할 때 요 계획은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 요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걸 물을 때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 요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결정된 거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은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 작성할 때? 실시계획 작성할 때 이 계획이 거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실시계획 작성했으면 인가 고시가 되겠죠. 역시 지정권자야. 그때 요건 이제 배웠으니까 기억하시겠지. 실시계획 인가는 뭐 하는 거야? 시행자로 확정되지. 시행자 확정. 그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 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행자들이 계획 작성하면 뭐 받아서? 인가 받아서 공사 착공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시의 효과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뒤에 따로 할 거고. 그래서 인가 받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공사 착공. 자,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착공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착공이 될 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해. 그러면 수용 방식은 우리가 그대로 배운 그대로야. 자, 착공했다. 그럼 공사가 완료됐다. 예를 들어봐. 완료되면 완료했다고 뭐하고? 보고하고. 자, 보고 들어가면 무슨 검사 받고? 준공검사 받고. 자, 준공검사 받으면 마지막 공차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 실시계획 작성에서 여기까지는 어디 사업과 똑같아? 시설 사업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사업은 실시계획 작성에서 어디까지는 공사 완료 공고까지는 다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에 두 개 절차. 요게 있냐 없느냐 이 차이야. 자, 요게 두 개가 있으면 무슨 사업? 도시개발이야.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없으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러니까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계획 만들어서 뭐 하는 것까지 공사 완료 공고하는 것과는 똑같아. 그럼 정비 사업 그러면 거기도 똑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다 그 말이야. 대신에 앞에가 몇 개가 더 있느냐 그 문제야.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 사업에다 뭐가 2개가 더 있는 거야. 2개가. 그럼 이제 정비 사업에 가면 요 이름이 뭐로 바뀌어? 정비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정비구역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또 개발 계획이 있을 거고 그 위에 2개가 더 있어. 요거보다. 그게 바로 정비 사업이야. 그러니까 과정은 요게 기본 틀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잡히면 돼. 그러면 이제 사업 배울 때마다 2개 더 있고 거기다 2개 더 붙인다. 그러면 정비 사업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을 알려면 하나의 절차는 꼭 외우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와.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기본으로 2개나 3개 여기서 나와줘. 뒤에 거는 낼 일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수용 방식에 관한 거 하나. 그다음에 환지 방식에 관한 거 시험 문제 하나 정도 나와. 그럼 이거 2개에다. 요 위쪽에서 2개, 3개 나와. 전체 흐름에 대해서 또 지정권자와 시행자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또 한 문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낼 일이 없어. 시험 문제가. 왜? 이미 다른 법에서 다 냈으니까 여기는 이 법에 해당하는 것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할 때 요거 무시하고 무조건 뭐에 관한 것만 여기에 관한 것만 공부하시면 돼. 그럼 2개나 3개는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은 어렵고 수용 방식은 조금 쉬워. 내용이 좀 적으니까. 그럼 여기 정도 하면 3개나 4개 정도는 반드시 맞을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야. 무조건 이 내용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 쪽에다? 요 앞쪽에다 치중하는 거야. 앞쪽에다. 요 과정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그럼 여기서 2개나 3개 문제는 반드시 나와. 여기서. 그리고 수용 방식 하나 맞추고 환지 방식도 1개만 내면 잘 맞죠. 예를 들어 환지 계획 하나 낸다든가 환지 처분 하나 낸다 이러면 맞추는데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3개를 한꺼번에 한 문제로 내잖아. 그럼 문제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단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여기다 신경 써라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순서는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은 토지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특이하게 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다? 환지 계획이야. 환지 계획이라는 걸 시행자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환지 계획하면 문장 그대로 뭐 토지를 교환하는 거야. 어떤 에서 어디로? 종전의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바꾸는 계획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고 나서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했다고 바로 뭐부터? 공고부터 해.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게 돼.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요 환지 계획에 따른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하면 돼. 요 환지 처분도 시행자가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요렇게 여기다 공고까지 할게요. 환지 처분 공고 시행자가. 그래서 요 환지 처분이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돼? 이전되지. 소유권 이전.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해서 환지 방식의 문제가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건 절차 내면 요거 주의하라는 얘기지. 다른 사업은 전부 다 공사가 끝나면 뭐부터 받아? 준공검사를 먼저 받아.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를 마지막에 해. 근데 환지 방식만 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 환지 공사 완료 뭐부터 하고 공고하고 검사를 나중에 받아. 검사를. 그러면 정비 사업도 먼저 뭐부터 받아?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를 나중에 하게 돼 있어. 근데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요게 달라.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면 뭘 물어봐? 요거 묻는 거야. 맨날 시험에서 내는 게 절차를. 다른 거는 똑같다. 근데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뭐가 바뀐다? 공사 완료 공고, 준공검사가 이 순서가 바뀌게 돼.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나머지 순서는 외울 것도 없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돼. 요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의 개요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전부 나오는 이름이 누구야? 지정권자,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권자, 시행자, 그 다음 뭐야? 시행, 전부 누구야? 시행자 아니면 지정권자 2명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국토계획법 할 때는 내가 행정청 이름 물으면 누구 그랬지? 특광시장군수지? 국토계획법 무조건 나오면 누가 나와? 특광시장군수야. 무슨 자가 안 들어가면? 광역자만 안 들어가면 돼. 광역자만 안 들어가면 무조건 물으면 누구 물어봐? 특광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도시개발법은 따로 설명 안 하면 전부 누구 나와? 지정권자 나와. 지정권. 딱 정해져 있어 법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외워서 뭐 나올 때마다 일일이 외우지 말고 법으로 구분해. 법으로. 국토개혁법은 행정청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구 나와? 특광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도시개발법은 이제 무조건 누구 나와? 지정권자 이렇게 나와. 지정권자. 이름 안 나와. 국장, 시도지 이렇게 안 나와.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시정부법 배우잖아.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어. 딱 세 개 법만 알고 들어가면 돼. 시험장 갈 때. 그러니까 행정청 백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들어가도 못 찾아. 시험 문제. 딱 법별로 공부해야 돼. 법별로. 자, 오늘 두 개까지만 해봐. 자,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 나왔다. 누구야? 특광시장군수야. 도시개발법에서 행정청 나오면 누구? 지정권자 그러면 돼. 지정권자. 또 그렇게 해서 맞추면 돼. 시험장 가서.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용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거는 누가 이렇게 외워봤자 시험장을 못 찾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알아지면 예배가 하나씩 딱 나와. 그러면 예배가 뭐다? 이거 한 개씩만 외워갖고 시험장 가시면 되는 거야. 행정청 따로 외우지 말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정권자를 배울 건데 이 지정권자는 우리가 배웠던 무슨 권자와 똑같아?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똑같아 이름이. 그럼 결정권자 이름이 누구였나요? 여기다 볼까?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 요게 국토계획법에서는 결정권자. 이 법으로만 이름이 지정권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름만. 국장, 시도, 대도 이것이 국토계획법 시간에 무슨 권자? 결정권자. 이쪽에 오면 지정권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그러면 이걸 또 구분해서 써볼게요. 원칙. 당연히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야.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 말은 어디에 대해서? 시나 군이 되겠지. 시, 군. 항상 도지사 하면 누구? 시장, 군수 이렇게 하듯이 도지사 그럼 어디에 대해서? 시, 군. 시군에 대한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도지사에게 있다야. 그러면 이제 우리 창원시에서도 원래 지정권자 누구? 경남도지사. 함안군도 경남도지사. 저기 있는 우리 어디야? 진주 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한다. 거기도 누구?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도지사가 어디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위임하게 된다. 해서 창원시나 김해시는 뭐 할 수 있다. 직접 시장이 지정권자가 된다. 이 원리겠죠. 이게 지금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외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지. 자, 무슨 계획 관련됐다. 국가 가는 건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직접 지정권자인데 여기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요청이라는 의미는 항상 행정청끼리 쓰는 용어인데 누구한테? 아래에서 위로 그랬지.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자, 특별광역시장한테는 누가 해? 구청장 이렇게 돼 있지. 이제 끊어서 공부해야 돼. 시도지사 이러지 말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 도지사한테는 시장, 군수 그러겠지.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의 누구?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자, 우리가 요거를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이 법에서 시장 등 이렇게 불러. 시장 등. 그러면 세 명을 말한다 이 뜻이야. 항상 법률 용어는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맨 앞에 사람 이름 쓰면 돼. 맨 앞에 거.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머지는 등 이렇게 말해. 등. 여기 시장 등이야. 이때 요 시장 등이 아래에서 위로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 뭐를 거친다? 자문을 거쳐. 요게 시험 문제 나올 때 틀리기 쉬운 게 요거야.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공법사기위원회는 심의기구 이렇게 되잖아. 심의한다 이렇게 배웠지. 근데 여기는 뭐라?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자문으로 나와.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 국장한테도 지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요청이니까 아랫사람이면 시도지사 요게 돼야 되겠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요청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뭐니까 지정권. 요것만 주의하면 돼. 본인이 지정권이 없으면 당연히 요청자가 되는데 본인이 지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요청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럴 때는 누가 대신 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바로 중앙자가 들어가면 장관이란 뜻이라 이렇게 말했지. 근데 앞에가 관계가 들어가면 무슨 뜻? 국토부 장관 제외한 장관이지.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 그러니까 같은 직급이 같은 장관끼리는 장관한테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시험장 가면 이대로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안 나와. 여기다가 국방부 장관 이래도 되지? 교육부 장관 그래도 되겠지? 지난번에 여기다 교육감 그래갖고 맞아서 틀렸어. 틀렸지? 교육감은 안 되지? 직급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오느냐 그 말이야. 중앙자가 들어가면 장관이야, 장관. 근데 앞에 관계가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관 이름이 써야 된다. 요렇게 되는 거지. 요거 주의하고. 그럼 만약에 이제 시도지사 지정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두 사람 다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지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요청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혹시 지정권이 없는 경우라면 전부 누구도 시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이 요청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 요 시장 등을 통해서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도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뭐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제한이란 말은 누구한테? 행정청 아닌 쪽에서 행정청한테 해달라 그럴 때는 제한한다.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이쪽의 제한은 직접 하질 않지. 누구를 통해서? 시장 등을 통해서 제한해. 근데 요거는 직접 누구한테? 국장에게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요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냐면 시행자야. 시행자. 시행자들은 시장 등을 통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몇 사람? 12명이 나온다 그랬지. 12명. 그래서 우리가 12개 중에서 6번까지는 외워야 돼. 6번까지는. 자, 그런데 단 1번 시행자와 6번 시행자는 제외 이렇게 나오지. 1번하고 6번은 누구냐 또 이 말이지. 1번이 누구라고 그랬지? 국가하고 지자체야.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왜 제한해서 제외가 돼서? 이 사람은 용어가 안 맞는다는 얘기. 용어가. 이 사람이 제한이란 말을 쓸 수는 없잖아. 항상 제한은 누가? 행정청 아닌 사람이 할 때 제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미 국가하고 지자체는 국가를 대신하는 게 누구야?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전부 다 지자체지게. 그러면 지자체는 이미 지정권을 갖고 있거나 뭐 할 수 있어?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틀렸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접 제한도 할 수 있고 모두 요청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문제와 같은 거야. 그 다음 6번은 누구라고 그랬지? 조합이야. 조합은 지정 단계에서는 조합이 없어. 만들어지지 않아서. 항상 지정은 언제부터 되냐면 실시계획 작성할 때 누가 나와? 시행자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 자체는 아직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두 개는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맨날 나왔던 시험 가장 쉬운 시험 문제. 조합이 시장 등한테 제한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가장 틀린 거잖아. 가장 쉬워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제외해야 돼. 이 사람을 제외한 시행자들이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 지난번에 이제 배운 거는 여기까지를 배웠어. 그런데 그 중에서 5번하고 7번에서 12번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럼 5번에서 7번, 12번 시행자면 여러분이 아는 걸로는 어떤 시행자일까? 민간 시행자야. 민간. 1번부터 4번까지가 누구? 공공시행자지. 1번이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2번 누구야? 2번 정부 공공기관 나오지. 공공기관. 그래서 공사 이름 나오잖아. 공사. 또 정부 출연기관이 3번이지. 4번은
지방공사. 그게 공공시행자잖아. 그렇게 외워야 돼. 시험 문제. 우리는 이 법은 1번부터 6번까지 이름을 갖고 시험 문제가 나와. 이름을 갖고.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시행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도시개발법은 1번부터 6번까지를 자연스럽게 막 외워야 돼. 지방공사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럼 몇 번 시행자? 4번 시행자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고 그 말이야. 그래서 누구? 민간이야. 4번까지가 공공이야. 5번부터는 민간이야. 민간인데 누구는 안 되고 조합은 안 돼. 요거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몇 번이야? 5번이지? 5번이 토지 소유자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부터 12번까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길 때는 맨 앞에 있는 사람 하나 쓰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 등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민간으로 출제된 경우는 없어. 실제로는 전부 뭐라고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어. 시험 문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냥 4명 이름 쓰기 귀찮으니까 공공. 그 다음에 나머지 11명, 7명을 구분하기 싫으니까 민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 시험장관 민간 시행자 이런 말은 없어. 전부 누구라고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럼 누구다? 민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자, 이 사람들은 제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 요건이 필요해. 뭐가? 동의 요건. 근데 이 동의 요건을 시험장 가면 딱 이렇게 나와. 지방공사는 지정 제한 시 동의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러니까 동의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민간한테만 필요한 용어라. 그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동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야. 요 소유자에는 지상권자 포함한다. 지상권자도 포함됐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안 배운 게 바로 이 부분이야. 항상 자 시행자들이 제한할 때는 시행자 제한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 요게 시험 문제야. 항상 누구? 민간. 다시 말할 때는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는 제한할 때 그냥 제한을 못하고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해. 그럼 한국토지공사가 제한할 때는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정부 출연기간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요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들어가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통보해야 되겠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통보. 제한 들어가면 몇 개월? 1개월. 1개월 안에 통보해야 돼. 단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참고로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이반을 제한할 때는 날짜가 며칠 나왔을까? 45일이 나왔지. 45일. 연장 얼마? 30일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날짜를 공부하려면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하나 백날 외워봤자 필요 없어. 시험장 가면. 제한 문제가 3번 나오잖아. 그러면 제한 날짜를 3개를 한꺼번에 외워야 돼. 외우려면. 따로따로 외워갖고는 문제 풀지를 못해. 오늘 내가 이제 비교만 해드린 거지. 자, 국토계획법 며칠? 적지 말고 외워. 45일이야. 도시개발법은 1개월 이렇게 나와. 근데 연장은 똑같아. 연장은 30일이 원로 며칠이야. 원로는 1개월이잖아. 1개월 하면 날짜로 30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건 똑같아. 1개월 나오던가 30일 나오던가 이렇게 돼 있어. 연장은 똑같아. 도시정비법 하면 연장 나와. 또 똑같아. 30일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연장은 동일한 거야. 대신에 이 앞에 날짜만 달라. 그러니까 오늘 2개만 기억해봐. 내가 도시정비법 할 때는 3개 적어드릴 거야. 도시정비법 할 때는 오늘 적어줘봤자 내가 손해거든. 또 나중에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안 적어줘. 그때는. 지금은 외우려고 연습하셔야 돼. 이렇게 나오면 1개월이지. 국토계획법 나오면 얼마? 45일 생각하면 돼. 연장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1개월 30일 그러면 되니까 똑같아. 1개월 30일 요거는. 그러니까 요 앞에 날짜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1개월이냐 45일이냐 이렇게. 참고로 도시정비 60일 나와. 60일.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적어주면 그때 가서 외우시란 얘기야.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항상 제한 들어가면 뭐가 나와? 비용 부담 나오겠지? 비용 부담은 무슨 단어 나와야 돼? 협의 나와야지. 협의. 협의 그 말은 저 받는 사람하고 제한하는 쪽에서 협의해야 되겠지? 그래서 누구한테 부담시켜?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야, 시킬 수 있다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건 공통적이야. 요건 공통이야. 항상 비용 부담 어디를 가든 똑같아. 그럼 한국 참고로 물어볼까? 우리 자 국토계획부에서 제한할 때도 동의 필요하지. 여기도 지금 제한할 때 동의 나왔잖아. 혹시 동의 그때 얼마였지? 5분의 4하고 3분의 2 나오지? 기반일 때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기본이 오거잖아. 그럼 도시정비부 안 배웠어 아직. 얼마 나올까? 3분의 2 나와. 이 3분의 2가 공통이야. 근데 국토계획법 얼마짜리가 5분의 4짜리가 하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들이 나중에 이제 9월쯤 가잖아. 여러분 9월쯤 가잖아. 그럼 이런 숫자 외우라고 내가 알려줘. 그렇게 무조건 제한할 때 동의는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줘. 그리고 국토계획법 기반일 때만 얼마다? 5분의 4 이렇게 알려줘. 지금은 해도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걸 한 번씩 듣고 가잖아. 그럼 시험장은 바로 찾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그 정도. 중요한 건 무슨 뜻이야? 민간이 제한할 때는 뭐가 동의가 이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야. 모든 제한에 대해서는 뭐를 갖고 있어? 동의 요건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지. 숫자는 아직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꼭 공부하면 숫자부터 생각하니까 어려워져. 기본 개념 무조건 제한한다. 그럼 뭐가? 동의 요건 필요하다. 이렇게만 기억해. 그 숫자는 나중에 외우는 걸 하고. 그래서 이게 시행자들이 제한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안 배웠던 내용이 요거다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국장한테 지정을 제한하는 사람. 그러면 공공기관의 누구?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요게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직접 국장에게 제한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항상 주의할 건 공공기관이 아니야. 정부 출연기관 아니고 요거는 시행자야. 시행자. 거기에 누구? 요거는 사장님이야. 사장님들. 사장님들은 직접 누구한테? 국장한테 한다 이렇게 나와. 하나 해볼까? 공공기관이 대표로 한국토지공사지.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가 35만 제곱미터인 경우 지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누구한테 제한해? 국장이야 시장 등이야? 어? 그렇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등한테 제한한다 그래야 되겠지. 여기는 토지공사라고 썼잖아. 토지공사. 뒤에가 이렇게 써졌으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러겠지. 요런 걸 주의해야 돼. 시험장 가서. 그래서 우리가 시행자를 꼭 이름까지 외우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 법은 요런 거 구분 못하면 시험장 가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안 보여 이게. 토지공사인지 사장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시행자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외워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서 이런 걸 나와도 틀리지 않고 바로 찾을 수가 있어. 시행자는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시행자의 사장, 그것도 두 개의 사장만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 요 사람들이 이제 지정할 때 보면 둘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게 될 수가 있어.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럼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항상 단어가 뭐가 먼저 나와야 되지? 그렇지. 협의 나와야지. 언제 협의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지 우리? 그렇지. 요거 인접했다 이런 말 나오거나 걸쳐져 있다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뭐야? 협의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기본 틀이야. 그러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원시하고 옆에 함안군이 있어. 함안군.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걸쳤다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럼 누구하고 누가 협의해야 돼? 창원시장하고 누구하고? 함안군수야 경남도지사야? 경남도지사야.
여기는 지정권이 없어. 시군은 항상 누가 도지사잖아. 시군은 도지사.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시 넣잖아. 그러면 시장 군수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누구 도지사야. 도지사. 근데 창원시는 대도시니까 권한이 있잖아. 어? 그래서 창원시하고 함안군 걸치면 함안군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야. 창원시장하고 누가 경남도지사가 협의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지정해야 돼. 경남도지사를 할지 창원시장으로 할지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런 거 틀리지 말라는 얘기.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협의 나왔으니까 불성립 나오겠지. 그럼 불성립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맞아? 혹시 또 이렇게 나오겠지? 같은 돈은 도지사가, 다른 돈은 국장이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없어 여기는. 이미 조건이 뭐야? 둘 이상 시도에 걸쳤으니까 같은 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누가 국장이 지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내놓잖아. 예를 들어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같은 도는 도지사가, 도가 다르면 국장 써놓잖아. 그럼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앞에가 조건이 이미 써졌는데 둘 이상 어디 시도 걸쳤다 하면 도가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걸 지난번 시험에 냈는데 왜 틀린지를 몰라. 시험장에 이제 답이 발표될 거 아니야. 그럼 막 우겨. 맞는데 틀렸다고 막 우겨. 생각지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이의 신청하자고 막 떠들어.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 쪽팔린 거지 이제. 이런 거 그걸 틀리지 마. 국토계획법은 이런 말이 없잖아. 시도에 걸쳤다 이런. 그러니까 그냥 시군에 걸쳤지 그때는. 시군에 걸치니까 뭐가 나와? 같은 도 다른 도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법에는? 국토계획법에는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도시개발법에는 나올 수가 없어.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요 시도에 걸친 거지 시군에 걸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같은 도는 도지사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안 써줘도 무조건 불성립은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 그냥 바로 불성립은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렇다면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나온 거 한번 해볼게.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사업이야? 국가지. 두 번째 뭐 받아서 요청받지? 요거 요청받았지? 그때 이제 요청받을 때 반드시 시험 문제가 시도지사 요청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지문상으로 시도지사 요청은 상급한테는 맞지만 여기는 시도지사가 무슨 권을 갖고 있어? 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에 요청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제 국장이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거 나올 때 여기다 시도지사 요청 이렇게 나오면 거의 또 틀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뭐 받은 경우? 제안 받았지. 누구누구로부터?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제안한 경우 요걸 찾아야 돼. 자, 네 번째가 저기 위에서 불성립된 경우 나왔지. 그래서 현재 국장이 지금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네 가지 다 나왔어.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 없지만 천재지변인 경우 이렇게 나와. 요 다섯 가지가 누가? 국장이야. 요 경우 아닐 때는 누가?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게 이제 지정권자고. 자, 이제 시행자가 나와. 그러면 시행자는 12개인데 우선 시행자를 구분할 때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하라 하는 거 나오지. 자, 첫째는 누구?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다. 그 다음에는 공공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때 이제 시행자는 항상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 줘야 돼. 요 지정권자하고 관계. 지정권자. 자, 먼저 시행자가 뭐부터 한다?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지정권자가 뭐 한다? 지정한다. 이 원리야. 항상 시행자는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자, 지정권자에게 뭐해? 신청. 나 지정해 달라 신청해야 돼. 그러면 지정권자가 그중에서 뭐 한다? 지정한다. 이 원리로 돼 있어. 그때 행정, 비행정, 그 다음에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우리 행정청 시행자는 12개 중에서 누구일 때? 국가하고 지자체가 바로 그 행정청 시행자야.
그럼 비행정청은 2번부터 11번까지를 비행정청 이렇게 말해. 그때 12번 시행자는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그래서 행정청에다 돈 출자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에다 출자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거는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공공시행자는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자 2번 3번까지 해볼게요. 1번 누구?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안 되면 토지공사 생각해. 토지공사. 3번은 정부 출연기관. 4번은 지방공사. 이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민간시행자는 5번부터 11번까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12번은 다시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민간은 6번까지를 기억하라 그랬지. 자 5번이 누구? 토지의 소유자. 6번은 조합이겠지.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 요 토지 소유자란 토지 면적 얼마 소유한 사람?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항상 민간에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는 얼마 소유한 사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요 행정 비행정은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환지 방식.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시행자는 누구 나와? 행정 비행정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그러면 공공 민간이야. 그럼 여러분 좀 이따 보면 토지 소유자가 3분의 1을 갖고 있다. 무슨 방식일 때? 그렇지. 여러분 책에 좀 이따 수용 사용 방식에서 소유자란 얼마 갖고 있다? 3분의 1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이유는 이렇게 수용으로 구분할 때만 우리는 누구로 구분하니까? 민간이라는 걸 구분하니까 거기에서도 이 지문이 맞게 돼 있다. 그 지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3분의 2인데 이 법은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일 때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정권자, 시행자 요거까지만 해도 여러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2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맞춰. 시험장 가면 요것만 갖고 있어도 2문제 정도는 해결이 가능해. 근데 요걸 모르잖아? 그러면 여러분 2문제를 못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과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필히 저 시행 절차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방법을 쓰지 말고 정리 꼭 해 두셔야 돼. 요거 되면 공부하는 게 쉬워져. 이게 안 되면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도시개발부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 처음 온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이유가 요거거든. 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요것만 딱 잡아놓으면 공부하는 게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만 하고 요 내용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요것만 지우지 말고 놔두시면 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지정권자, 시행자는 체크만 좀 이따 한번 할게요.